계엄령 발동 당시 그날 국회 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관련해 그 현장을 지휘했던 707 특수임무단 단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저가 사령관으로 첫 전화를 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저한테 중간에 말한 뉘앙스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지금 기자회견을 한 그 특수임무단 단장은요, 원래는 이 특수임무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얼굴도 목소리조차도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현태 단장은요,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10시 30분 넘어서 전화를 받았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라는 지시를 듣고 30분간 준비를 해서 부대원들과 출동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지시를 내린 사령관도 정확히 계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정치인 관련 지시는 일절 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회에 출동해서 있을 당시에도 1, 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입이 되느냐 이렇게 사령관이 묻자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요, 부대원들이 전시 상황이었다면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면서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있더라도 모두 제가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다른 지휘관들도 지금 비슷한 증언을 내놓고 있어요. 네,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출동한 부대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이 앞에 말씀드렸던 707 특임단과 공수 1여단, 공수 3여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공수 9여단입니다. 이 707 특임단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에 헬기를 타고 국회로 향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707 특임단은 당시 실탄이 아닌 훈련용으로 쓰는 파란색 시뮤니션탄을 탄창에 넣고 있었다거나 아예 탄창을 결합하지 않았다고 내부 소식통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모처에서 주둔 중이었던 공수 1여단의 경우에는요, 출동 명령을 받고 기동 타격대가 국회로 출동을 했고, 그런데 지휘관이 충돌을 자제해라,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707 특임단의 지휘관도 비슷한, 그러니까 충돌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구 공수는 지금까지 국회 출동 부대로 거론되진 않았는데 수도권에 주둔 중이었던 구 공수도 국회로 향했지만 버스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군 지휘관들의 이 같은 움직임, 지금 뭐 내란죄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 전 국방부 장관부터, 그거는 제 그냥 아직 그러니까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국방부 장관부터 지금 줄줄이 이렇게 되면 군인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 지휘관들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또 명령을 받아야 되는 군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민하는 상황, 그리고 또 오늘 일선 지휘관이 이렇게 부대원들은 나의 명령을 따랐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발언은 정말로 왜 이렇게 했는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막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수사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혹은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뭐 군 장군이 출연해서 자신이 뭐 마치 진술을 하는 양 이렇게 증언하는 것, 그 모습들이 과연 군복을 입고 군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태도일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되, 그러나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그 군복에 걸맞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소임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다. 네네. 굳이 기자회견이나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이분들이 이 잘못, 내란죄죠. 내란죄의 공범이 되기 전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있었을까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고 났더니 내란 범죄자가 지금 될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또 사태 처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면 어쩔 것인가라는 생각부터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 김태현 대령 같은 경우는 부하 군인들을 생각한 겁니다. 저 아침에 저 기자회견 들으면서 저도 한참 울었습니다. 예? 저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기자회견 했다고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형할 여지가 있다면 감형은 되겠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끌고 간 젊디 젊은 군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절절하게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걸 보면서 한참 울었는데 예.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는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하나만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뭐 12.12 군사 쿠데타 뭐 이런 그 당시에는 군이 한밤중에 움직이면 시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바로 선포가 되고 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집회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계엄령 발동 당시에는 10시 뭐 한 20 몇 분이었나요? 그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직후 불과 10분도 채 안 돼서 한동훈 장관이 이건 위헌적인 행위다라는 어떤 SNS에 글이 올라왔고요. 국회로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지금 아직은 뭐 확인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이루어졌다 했을 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SNS로 생중계되는 앞에서 과연 그런 계엄령과 그런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또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엄령을 감히 국민들 앞에서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현대사회의 어떤 뭐 교훈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병사들과 관련돼서 수많은 보좌관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전부 다 SNS를 이걸로 핸드폰으로 찍고 그게 다 SNS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 국회 앞에 여의도 공원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뛰쳐나온 가장 큰 동기가 바로 그 동영상들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 전에 80년도에 이렇게 왔다더라. 나는 이걸 목격했다. 뭐 장갑차가 이때더라. 이런 이야기와 정말 다르죠. 실시간으로 진짜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지금 시위에 참여하지 않던 MZ세대들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SNS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에 아무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의 권한일지라도 이제 불가능한 그런 그 권한이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군인들의 헬기보다 SNS 스마트폰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작용과 나쁜 작용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작용은 지금 시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구나라는 게 하나가 좋은 작용이고요. 나쁜 작용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시간에 하고 확실한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구나라는 학습 효과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호.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과거에는 새벽에 했잖아요. 왜 멍청하게 새벽에 안 했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뭐 멍청하다는 말은 이제 네. 그 이제 어떤 뭐 시중에 네, 나오지 나오는 않습니까? 얘기고. 네. 그러면은 나쁜 작용은 뭐냐? 이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9시부터 소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10시 한 그 20 몇 분인가 이제 담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무위원들을 그거보다 늦게는 부르기가 쉽지 않겠다. 모으기가 쉽지 않겠다. 법적 절차를 갖추려면은 모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하니까 새벽이라도 불러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예.